안녕하세요, 파리삼촌입니다. 지난 12월에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의 새로운 항공모함 사업을 발표했습니다. Le Charles de Gaulle, vous le savez, arrivera à la fin de sa vie en 2038. C'est pourquoi j'ai décidé que le futur porte-avions qui dotera notre pays et notre marine sera, comme le Charles de Gaulle, à propulsion nucléaire. Porte d'avion Nouvelle Génération, 위에 앞글자를 따서 PANG, 팡이라고 명명된 프로젝트는 길이 300m, 함재 중량 7,500톤, 만재 배수량 82,637톤에 달하며 스텔시한 설계와 일체형 마스터에 프랑스 탈레스사의 사파이어 고성능 위상 배열 레이더가 탑재될 예정이며, 이 레이더는 800개의 표적을 500km 거리에서 탐지 가능하고 수상 표적은 80km에서 탐지할 정도로 뛰어난 성능을 자랑하며, 함대 방어용 무기로는 수직 발사기도 36셀 이상 탑재되며 근접 방어 체계로는 40mm 레피더 파이어나 시험 평가 중에 있는 레일건이 개발 상황에 따라 부착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번 발표된 팡급 항공모함의 탑재 항공기로는 해군형 라팔 M 버전인 24대 탑재되며, 추진기관으로는 K-15 원자로에서 파생한 K-22 원자로 2기가 탑재되며, 전자식 사출기인 이멀스 2기와 착함시에는 어레이스팅 와이어가 적용되며, 승무원은 1600명가량 탑승하고, 탑승 인원에서 볼 수 있듯이 항공모함 운영의 상당 부분에 자동화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프랑스 항모는 만재 배수량 82,000톤이어서 슈퍼 캐리어로 분류됩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프랑스가 유일하게 슈퍼 캐리어 전단을 보유하고 운영하는 국가가 되었다고 프랑스 언론은 전하고 있습니다. PA2 프로젝트 폐기 후 프랑스 내부에서는 8만 톤급 디젤 엔진 항모 2척 안과 8만 톤급 핵 항모 한 척을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으며, 지난 12월 8일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발표로 핵 추진 기관으로 최종 결정되었고, 두 번째 항모는 2025년 결정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해군 장군이자 항모 프로젝트의 책임자인 제롬 이스팔디는 미국에서 도입한 이멀스 전자식 사출기와 어네스팅 와이어를 제외한 모든 기술이 프랑스의 것이며, 영국 엘리자베스 항모와 비교하여 팡급이 전자식 사출기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클레망소 항모부터 20년 넘게 축적된 사출기 기술이 있어 가능했다 전했으며, 아일랜드 위치와 크기에 대한 질문에서 좁은 갑판에서 항공기를 운영하는 항공모함의 특성상 아일랜드가 작을수록 유리하고 자동화와 스텔스 설계를 통한 RCS 값의 감소로 팡급 항모는 어선 수준의 RCS 값을 나타낸다며, 영국 엘리자베스에 있는 2개의 아일랜드를 우회적으로 비판하였습니다. 팡급 항모의 선체가 커진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항공모함 버전 라팔 M의 퇴역 시기가 2040년대 초경이며, 2035년부터 프랑스군에 배치될 신형 차세대 전투기인 FCAS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이번 항모의 선체, 엘리베이터, 경락고 등을 설계하였으며, 함재기의 숫자는 현 샤를드골에서 운영 중인 24대 체제를 유지하나 차세대 함재기의 크기와 무게 증가로 선체를 키웠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원자력 추진기관의 선정 이유에 관하여서는 프랑스는 1971년부터 원자력 추진기관을 만들어 항모, 잠수함 등의 운영 중에 있으며, 8만 톤급 항모를 디젤 기관으로 만들면 하루에 300톤의 기름을 사용하며 최소 일주일에 한 번씩은 급유를 위하여 보급을 받아야 하기에 전쟁 발발 시 전투의 연속성이 떨어지게 되므로 항공모함의 가장 효율적인 추진기관이 바로 핵추진이라 말하였습니다. 프랑스 항모 보유의 의미에 관하여서는 항모는 대단히 정치적, 외교적인 도구로서 프랑스 대통령이 명령을 하면 어디든지 48시간 안에 프랑스의 힘을 투사하여 프랑스인과 프랑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하여 항상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며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말하였습니다. FCAS는 프랑스, 독일, 스페인이 공동 개발하는 6세대 전투기로 2020년 12월 모급이 공개되었고,
2025년 롤아웃 행사를 통하여 2035년 배치를 앞두고 있습니다. 기체 외형을 보면 미국의 YF-23과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으며 레이저 무기, 데이터 링크, 드론 운용, 네트워크전 등 미래 전장의 변화에 맞추어 프랑스 다소사에서 개발하고 있는 6세대 전투기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는 2025년 인도 계획으로 E-2D 어드밴스 호크아이 세대를 주문하였고 신형 항모에 배치할 계획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에도 CVX 경항모 도입 사업을 발표했는데요. 대한민국 해군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5조 원대인 7만 톤급 중형 항모 안에서 저렴한 2조 원대 경항모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는데요. 함재기로 쓰일 F-35B 가격 폭등으로 항모 도입에서 절약한 금액을 함재기 구매에 써야 하고 어쩌면 전체 비용 상승과 운용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언론에 집중 제고되고 있어 다루어 보겠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1월에 F-35의 불량 건수가 871건에 달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으며 최근 미국 또한 F-35의 비싼 운영비 압박으로 인하여 보잉의 F-15EX를 144대 주문하기로 하였습니다. F-15EX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운영비용과 F-35보다 2배 많은 폭장량, 변화하는 미래 작전 개념 등에 최적화되어 있는 기체라 할 수 있는데요. 스텔스기가 만능이 아니라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F-35B는 운영비용과 폭장량 등에서 F-35A보다 더 많은 문제를 보이고 있는데요. 주목해야 할 점은 미 해병대는 지난해 군제 개편으로 F-35B 도입량을 130대 정도 줄일 계획이고 영국 또한 기존에 주문한 90대의 F-35B 발주량을 취소하고 그 예산을 6세대 전투기와 무인기를 구매하는 데 사용한다 발표하였습니다. 항공산업의 특성상 양산 물량이 줄어들면 구매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미국과 영국이 취소한 상황에서 우리가 도입하는 F-35B의 대당 도입 가격이 3천억 원이 넘어갈 거라는 예측이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경항모에 필요한 F-35B 20대를 도입하는 데만 6조 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그럼 우리가 중형 항모를 도입하게 되면 어떠한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성능이 F-35B보다 우수하고 가격과 운용 비용이 저렴한 F-35C와 KF-21의 해군 버전인 KF-21 네이비 등을 선택할 수 있어 함재기 선택폭이 넓어지고 가장 큰 장점은 스텔스기인 F-22와 F-35도 탐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E-2D 조기 경보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프랑스 해군이 예산의 압박 속에서도 캐퍼필드 방식의 항모를 고집하는 이유 중에 E-2D 조기 경보기를 뽑는다고 합니다. 4만 톤급 샤를드골 항공모함에 3대가 탑재되어 있는 E-2D 조기 경보기는 증기식 사출기로 띄울 수 있어 500km 밖에 있는 표적을 추적, 탐지 가능하여 값비싼 항모 전단을 방어하는 데 가장 중요한 자산 중 하나인데요. 이런 중요한 전략 자산을 경항모에서는 운용이 불가능합니다. 현대전은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첨단 전쟁입니다. 경항모에 구겨놓은 비싸고 약한 무장을 탑재한 함재기, 그것도 모자라 적을 탐지 못하는 장림 항모 전단은 적에게는 비싼 표적기로 남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국력은 이제 프랑스에 근접하고 있고 발전된 기술력으로 만든 KF-21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프랑스처럼 7만 톤급의 항모, 최신 함재기와 E-2D 조기 경보기로 무장된 항공모함 전단을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단꾸러기 삼형제의 아빠, 프랑스의 파리에 살고 있는 파리 삼촌은 여러분에게 유럽 문화를 쉽게 알려드리는 친구가 되겠습니다.